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방관계법규 기출분석이고요. 학과 특채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력 특채로 들어가야겠는데요. 학과 문제들은 뭐 문제 수야 뭐 똑같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습니다. 평이했고요. 다만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기보다도 한 두어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의 이제 고득점자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변별력 있는 조금 지엽적이거나 자주 물어보지 않는 쪽에서 문제가 좀 나왔더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전체 수준은 오히려 공채 문제보다 좀 쉬운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뭐 조정 점수나 이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시험이면 만점 받지 않으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정도, 그 정도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들은 이제 학과 특장설은 잘 하니까 또 범위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든지 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안 나와가지고요, 오히려 변별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두 문제 정도 벌칙 문제가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 어떤 문제가 나왔었죠? 예, 뭐 벌칙 문제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무난해가지고요. 어떻게 이게 변별력이 생길까? 그런 고민이 조금 들긴 하네요. 예. 그거 말고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가 이제 복합 문제가 좀 나오겠는데,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조금 더 고득점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 어떤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너무 쉬웠죠? 예, 너무 쉬웠어요. 1번 문제 간단하게 뭐 5초 컷 이런 거 되죠?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워낙 눈에 많이 강조해가지고 문제가 너무 제가 낸 문제랑 똑같이 나와가지고요,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정답 2번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입니다. 그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거는 많이 물어본 거예요. 간단하게 다른별 모의고사.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올해 준비하시는 학과 특채 친구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는지 적게 듣는지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몇몇 학생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죄송했죠. 예, 여러분들한테 따로 강좌를 만들어드리지 못한 점 때문에 시간이 많이 쫓기네요. 시간이 많이 쫓겨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 타이밍만 나오면은 어떻게든 올해는 따로 촬영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 좀 해볼까 아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제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나 다시 또 촬영을 따로 하고요. 문제풀이나 교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로 하나 이렇게 문제집 같은 경우는 내줄 수 있는 그런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제 마음은 언제나, 그래서 제가 올해 시크릿 모의고사를 내면서도 소방학 결혼하고 소방관계법규를 내면서 관계법규가 여러분 대상으로 따로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카페에다가 1회부터 10회까지 똑같은 분량으로 무료로 제가 올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하신 분들은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몇 개 나왔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공채를 기준으로 했던 그 모의고사들입니다. 단원별 모의고사 기본이고요. 다음 중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로 옳지 않은 건 주제율에 비슷하고요. 정답은 똑같이 2번에 소방용수시설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딱 보고 바로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조리를 위해서 불을 사용한 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뭐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하나라고 그랬죠. 물어볼 수 있는 0.5mm나 0.15 이런 건 물어보기가 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요거였습니다. 열을 발생시키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5 아니라고 그랬죠. 얼마? 0.6이라고 그랬습니다. 0.6. 0.5가 있고 0.6이 있는데 0.5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높이 이런 거 할 때는 건조시설이요. 건조설비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 0.6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혼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만 바르죠. 센치로 바꿨으니까. 자, 옳지 않은 거 찾는데 열을 발생 똑같죠? 주방에는 기름 제거할 수 있고 이것도 똑같죠? 요거 숫자만 다르죠? 요거 숫자만. 이건 0.5 대신 50cm 쓴 거, 0.15 대신 15cm 쓴 거. 그리고 이거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토시 하나 오시고. 왜냐면은 조문을 따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이 사람들하고 언제나 저는 생각이 똑같구나 많이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뭐 0.6은 그대로 두고 다른 것들을 섞어서 넣을 때 같이 끼워 넣었으니까요. 종합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이거는 3번.
여러 가지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했는데 문제의 답은 너무 쉽게 나오죠. 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업무를 수행하고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해기가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들 교육기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한다. 아닌 거 아시죠? 예, 이런 거는 소방서 1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원, 안전원의 지부에서만 1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청, 본부, 기술원, 그 다음에 안전원 본회 이런 데는 전부 다 2명 이상이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같이 물어볼 수 있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내년 준비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대부분 또 내년 때문에 또 이거 듣는 사람도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형태를 보면은 언제든지 하나의 내용을 질문해서 안에 내용을 여러 개를 섞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답 3번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청, 기술원, 서, 안전원, 그 다음에 본부 이렇게 5개만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내용은 여기도 똑같이 했습니다. 합격한 사람들 기획 분석 평가한다는 거, 예, 이런 거 있었습니다. 기초에서 물어봤던 거고요. 자, 4번이요. 좀 황당하죠, 이거. 왜 황당하느냐. 어쨌든 문제는 보고 갈게요. 우선 통행하면 뭐 머리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예, 도로교통법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소방기본법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어렵게는 내봤는데 문제는 좀 유치했어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상식, 기본.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하거나 훈련할 때,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사이렌 사용할 수 있죠. 훈련도 가능하겠습니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관해서는 도로안전법에 따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냥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문제에서 제일 유치한 문제가 이거예요. 도로교통법을 도로안전법이라 바꿨어. 야, 1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 친 애들이야. 1년 동안. 1년 넘어 2년 3년도 있어. 이게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출제자분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은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선지를 쭉 읽으면서 어디가 틀린다 열심히 찾고 있어요. 아니 된다, 된다, 진압의 출동이냐 이거 막 찾고 있어요. 그러고 근데 도로교통법을 도로안전법으로 바꿔놨어. 야, 하지마.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이게 어떻게 시험이에요 이게. 숨그림 찾기지. 도로교통법과 도로안전법의 차이를 찾아야 도로교통법이 단어로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다른 얘기 모든 일부를 하든지 뭐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애들한테는 실수를 유발한다니까요. 실수 유발하려고 시험 문제 냈나? 그럼 뭐 인정한다. 그럼 인정하는데 도로교통법을 도로안전법으로 바꾸는 게 어딨어. 그 100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애들인데 눈물 찍찍 흘린다 이거 진짜. 눈으로 보면 이것도 안 보인다니까. 양보하는 이게 막 머릿속에 헷갈릴 수도 있다니까. 긴장하면은. 마음에 제일 안 드는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출제자한테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공부했는데 이게 눈하면 착각 때문에 잘못 들어오는 착각 때문에 답이 없음이라고 생각해서 막 혼돈하고서 시간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그 장소에 제가 있다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4번입니다. 뭐 우리는 어차피 쭉쭉 도로교통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많이 하지만은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5번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 면화류 특수가염을 말합니다. 취급 기준은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목탄은 제외한다고 했고요. 저기가 있죠. 이런 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을 조심해서 마셔야 됩니다. 살수설비나 이런 거, 살수설비나 대형 수동소화기 업그레이드판입니다. 그죠? 원래는 높이 자체가 얼마였어? 쌓는 높이가 원래 10m였는데 업그레이드해서 얼마? 15m가 되는 거고요. 원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가 되는데 업그레이드해서 얼마요? 2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 근데 이게 선지 자체를 그나마 조금 낫겠는데 제일 많이 헷갈렸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 4번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석탄, 목탄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석탄, 목탄은 300이니까요. 자, 문제는 우리가 뭐 면화류부터 지정 수량 얘기하고요. 자, 쌓는 높이 15m에서 단 대형 소화기가 살수 설비가 세워지지 않은 창고에 15m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 안 되면은 10m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자, 6번. 너무 쉽죠? 왜냐면은 이건 뭐 아예 공체가 더 어렵게 나와서 공체는 신경을 많이 쓴 게 티가 나는데요. 학과 특징은 신경 쓴 티가 별로 안 나요. 나중에 20번 문제 정도는 신경 썼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 이거는 생활안전활동이라는 거 아시겠죠? 사람들이 위험해지니까. 나머지는 이제 툭 찍혀 지원 이러면서 툭 날아가 버린다고요. 이런 거는 진짜로 요령피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한 문제죠. 예. 뭐 우리가 어차피 저는 이제 그런 허무함을 뒤에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이제 확인만 하시라고. 소방 지원 활동이 아닌 것은 산불 안전, 산불에는 예방 진압되고요.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공급하는 것들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생활 안전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약간 돌려서 물어보게 됐었습니다. 자, 7번. 또 너무 유치하죠? 예, 워낙 많이 나오면 그냥 하나씩 주는 문제입니다. 시간 줄여가서요.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모두 그런 거. 시장지역, 목조 밀집, 위험물 저장 처리 밀집,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모두 다 맞는 거거든요. 뭐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방 출동로가 없거나 그러면은 시설이 없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뭐 기본적인 상황은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은 이건 원래 기본입니다. 학과 특채에서는. 이건 물론 공채에서도 기본이고요. 기초죠, 기초. 그래서 조금만 더 이게 문제를 내면 저는 약간 말을 확장을 좀 시키죠. 시장인데 시장이 있는 지역도 되지만 시장이 밀집한 지역은 더욱더 경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계지구가 되려면은요, 소화활동하기 어렵거나 위험성이 크다고 보여서 경계지구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지정하는 거거든요. 지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더욱더 위험한 느낌이 있는 것들은 같은 경우는 물론 기본적으로 아예 툭도 아닌 건 안 되고, 시장이 있는 지역에서 재래시장이 밀집해 있으면 더욱더 강화되는 법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그런 쪽도 물어봤습니다. 건축물은 달라요. 건축물은 그냥 뭐 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8번 문제 좀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긴급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부장, 서장, 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토지 및 소방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에 제한 또는 소방 활동을 필요한 처분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형태예요. 조문을 그대로 다 들어가 버려요. 쫙 깔아버린다. 이게.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대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긴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독이 중요한 거예요. 정독이요. 두 문자요? 좋죠. 좋은데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소방학과 특채 학생들은요, 법조문을 완벽하게 외운다고 하셔야 돼요. 범위가 작잖아요. 과목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공부하실 때 100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일을 악물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악물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변호사라 생각해 보세요. 법조문 달달달 외우게. 그렇게까지 하셔야 된다니까요. 본부장, 서장 또는 대장은 화재 진압 등 화재 소방활동을 해서 필요한 때는 소방용수 외에는 물을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은 수도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가 있다. 위에 거는 강제 처분이고요. 밑에는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 조치해야 되겠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체된 차량을 제거나 이동을 위해서 견인 차량과 인력을 지원하는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원. 그렇죠? 결국은 이게 위의 내용이 아니라 위에서 비용 지급하는 거니까 시도지사예요.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건 머리를 좀 굴렸다고요. 왜? 위에서 두 번에 나오니까 본부장, 서장, 대장 나오고 본부장, 서장, 대장 나오죠. 여기서 나올 때는 시도지사, 시도 두 개를 물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게 만들고 선지의 맨 끝에 4번을 다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오답률 높아집니다.
시도지사는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의 화재가 확대 등을 막기 위해서 가스, 전기, 유류 등의 시설에 의해서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본부장, 서장, 대장이에요. 본부장, 서장, 대장. 이게 또 마찬가지로 위험시설에는 긴급조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강조한 것들이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는 아니죠. 어차피 똑같은 수험생이고 저한테는 똑같은 수험생인데 공채 친구들한테도 본부장, 대장, 서장이 하느냐, 창본 서장이 하느냐, 시도지사가 하느냐, 이건 명확하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답이 지금 이제 4번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부장, 서장, 대장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화재 현장의 사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쭉쭉쭉쭉쭉 내려가고요. 맨 마지막에 4번 보세요. 시도지사는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스, 전기 똑같죠. 시도지사 걸잖아요. 제가 왜? 충분히 학생들이 읽어다가 마지막 4번에 걸어요. 그러면 알고 있어도 순간 딱 착각을 한다고요. 그럼 다시 올라가요. 다시 봐도 모르겠어요. 왜? 한 번 착각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고 몇 번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단원별 모여서 심화해낸 것은 내용이 심화 아니라 문장 길어진 자체만으로 심화해요. 자, 9번 넘어갑니다. 요거는 저하고 딱 반대로 물어본 건데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를 옳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이 사람이라면 안 되겠다. 이분들은 얘를 제외했고요. 저는 소방안전 대상물만 할 수 있는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좀 이따 볼게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조그마한 건물만 말하는 거예요. 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선임을 하려면 3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웬만하면 3급 이상 다 되는데 한 2층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에 평수가 한 3, 40평밖에 안 돼. 꼬마 건물 이런 것들은 안전관리자 선임 안 한다고요. 그럴 때 관계인이 해야 될 업무 이거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아니에요. 소방계획서는 누가 작성해요? 안전관리자가 작성한다고. 안전관리자가 이게 얼마나 전문적인 일인데. 그래서 소방안전계획서는 안전관리자 작성하니까 얘는 제외되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는 거라고. 나머지는 지 건물이 있는데 지가 관리하라는 거예요. 화기 지급 감독하는 화기 지 불나면 어떻게 지가 감독 좀 하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설들 관리 좀 하고요. 피난시설 관리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역으로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봐요. 단원별 모의고사 기초인데요. 나는 반대로 물어봤잖아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만 해당하는 경우. 즉 안전관리자가 있는 곳만 해라고요. 안전관리자가 없는 곳에는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소방계획서 작성해야만 되고 안전관리가 있으니까 자위소방대 해야 되고요. 소방교육훈련 해야 되는데 피난시설 방화시설 그거는 안전관리가 없어도 내 건물이니까 내 건물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거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 질문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일일이 하나 다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 질문하고 오신 분들은 잘하셨을 거예요 아마. 동해모에서 14번에 또 물어봤습니다. 안전계획서 작성, 자유소방대 구성, 소방훈련 교육. 똑같이 이 세 가지는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상물만 해당하는 겁니다. 자, 10번. 이건 뭐 틀릴 일은 없죠. 소방대장에 대한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틀리면 큰일 납니다. 실수 아니면 그렇죠. 1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관계인에 대한 얘기고요. 관계자에 대한 얘기고요. 관계인. 본부장, 서장, 화재 재난재해 받기 위급한 사회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소방대장 2번이 정답이 되고요.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 밖에 필요한 상황에서 구조구박의 소방활동 이어있는 3번은 소방대를 말하고요. 4번은 소방본부장을 얘기하죠. 저는 뭐 대장에 대한 얘기들은 뭐 쭉 얘기했고요. 그렇죠? 저는 이걸 오답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좀 어려워지는데 이분들은 이거 생각 안 했네요. 그 밖에 맞는 얘기죠. 저는 이제 요걸 물어봤죠. 어디를 잘못했더라?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 재구발동 의용소방대 소방공무 의무공무 다 맡고 뭘 때문에 그랬죠? 아 소방대장 다 맡는데 기억이 안 나네. 차량 항고 매도 선박 옳지 않은 것은 아마 3번인가 보네요. 3번. 네. 자, 아니 2번이네. 2번. 관계 대상물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장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까지 있어서 2번이었네요. 이제 와서 해결 문제 푸네요. 소방대장 설명해 놨고요. 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기본 문제에서 나왔고요. 그전에는 없죠? 네, 맞죠? 자 10번 문제 가보죠. 금방 했는데 내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요거 했고 얘가 최군요. 자 소방기본법상에요. 소방력 동원에 관한 설명이에요.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또 마찬가지 주체죠. 누구누구는 해당 시도만 소방력만 이건 뭐 다 알죠. 소방력은 소방청장 청장이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한테 한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라. 본부장이라 이게 걸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의 소방력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급하게 필요한 국가적으로 쭉쭉쭉 가서 시도지사에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심하면은 이것도 가로쳐요. 요청한다.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름 심하지 않아서. 정답이 1번인데요. 똑같이 물어봤어요. 이게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제일 첫 번째는 소방력의 동원 주체. 소방청장. 동원하는 주체는 소방청장.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똑같이 나요. 어디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죠.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심화에 나와서 문장이 길면은 저는 심화로 보통 많이 분류를 합니다. 시크릿 모의고사에서요. 똑같이 청장은 나오죠. 청장은 시도지사 아니고 소방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잖아요. 바르지 않은 거. 시도의 본부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아까 문제도 그렇게 본부장 나왔죠? 예, 그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물어봤고요. 12번이 이거를 외우기보다도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뭐 그나마 조금 중위권 문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치를 면제해 주겠대요. 뭐 설치하면 뭔 면제? 뭐 무슨 얘기냐면은 수업 시간에는 야 너 여기다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해. 싫어요. 이게 미쳤나? 왜 벌금 맞을래? 저는 스프링클러 할 건데요. 더 좋은 거 할 거야? 그럼요. 내가 돈이 많아서요. 더 좋은 거 할 거예요. 그러면 간이 스프링클러 면제해 주는 거야. 그건 당연한 이치잖아. 그치? 맞잖아. 그런데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은 문제 해결하기가 쉬워요. 조심해야 할 게 몇 개는 강조했죠. 일단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데 특정 소방대수문에 분말하고 간이하고는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물 나오기 때문에 냉각 수화가 목적이고요. 분말 수화 설비는요. 불길을 잡는 부촉매 수화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면제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면제받으려면 스프링클러나 물 분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죠.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단독경보의 2개를 연동하면 괜찮다고 했어요. 이걸 조심해라고 그랬어요. 조심해라고요. 왜냐면은 비상경보 설비가 더 비싸니까 쟤를 설치했는데 왜 작은 걸 설치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때는 그쵸? 우리 주변은 비상조명등 보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왜? 유도등을 설치하면 면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전경보기에서는 뭐 별로 볼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런 걸 장난칠 만한 거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도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거를 무슨 경보기, 아크 경보기를 지락 차단 장치를 이걸 말을 바꿔서 하면 이것도 미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골 때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시크릿 모의고사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능과학에서 비슷해서 면제하는 경우가 옳지 않은 것은 스프링클러에서 옥내수화전 안 됩니다. 상관없는 거여서 수동이고 자동이라서 물 분무해야 될 때 스프링클러일 거, 비상경보할 때 단독경보 2개일 거, 자동화재 탐지 대신에 물 분무 등에서 똑같은 성능 가진 게 있는 거. 여기서 제가 시크릿 모의고사 학과 특채라서 따로 제가 만들어서 카페 무료로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하나 제가 발췌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크릿 모의고사 7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른 정답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비상경보 단독경보형 감지를 면제받기 위해서 더 좋은 거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13번 요거 조금 골 때렸습니다. 학과 특채도 제가 18개밖에 못 맞췄습니다. 18개 밖에라니 그죠? 예. 100개는 이렇게 20개가 잘 안 되네요. 20개가. 이분들도 하나 정도는 머리를 좀 굴리시는지. 어쨌든 이건 제가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는 많이 했죠. 학과 특채는 무조건 벌금, 벌칙, 과태료 다 보셔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또 왜 이게 방염 성능이 나와버렸어요. 방염 성능. 예, 방염 성능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300만 원 이하의 개수가 2개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냈군요. 제가 깜짝 놀랐네요. 심화반에서 냈던 거. 근데 우리 학과 특채 학생들이 심화를 또 잘 안 보시더라고요. 벌칙 기준에서 가장 큰 경우에서 300만 원, 300만 원 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300만 원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14번이에요. 불꽃, 이건 너무 쉬웠어요. 번외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은 20초죠. 올리고 20초, 올리지 아니고 30초. 이건 제가 설명할 것도 없네요.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예. 단원별 모의고사 기초에서 냈습니다. 항상 낸 거였어요. 방향 성능 기준에 또 나올 수도 있다 얘기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공채 쪽에서 저번에 작년 시험에서는 방향 성능 대상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고 20초 이걸 틀리고로 답을 했고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면적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을 때, 그 다음에 발연량까지 있고요. 똑같은 문제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올리고 20초, 면적 다르고 30초까지 있고요. 그렇죠? 예, 다 같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들 이제 맞출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5번이요. 성능 유지의 설계. 예. 이번에는 이제 범위를 했기 때문에 높이를 정확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조금 자세히 보셨어야 됩니다. 기준이라는 거하고 해당 사항하고는 좀 달랐거든요. 연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30 이상인데 이상이 아니라 그냥 30만 제곱미터 아파트로서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안 됩니다. 연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되는데 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 철도 안 됩니다. 철도,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공항 같은 경우는 3만 이상 돼야 됩니다. 지하층 포함은 30층 포함입니다. 대부분 다 포함이라고 했어요. 아파트 빼고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복합 건축물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연면적 너무 작고요. 높이 안 작습니다. 높이 얼마예요? 높이는 120m입니다. 성능 기준이니까 100m입니다. 지하층 포함해서 30층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숫자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3번이고요. 나와 있죠? 예.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아파트 제외한다고 반드시 표시되어 있죠. 예, 잘 찾으셨을 겁니다, 아마. 저는 이제 요 120m 가지고 장난을 좀 쳤는데 120m는 이제 3법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자, 16번.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대한 예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물어보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좀 골 때리는 문제가 이게 조금 이것도 골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상위권을 구분하게 한 문제 요 정도 보여집니다.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를 관할하는 본부장 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기관이 맞죠? 예. 건축허가 등을 할 때는 소방본부장이나 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들의 범위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학과 특성생들은 알 거예요. 이게 행안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당신들은 안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외우고 있죠?
외우고 있잖아요. 연 400, 6층 이상 건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걸 눈치를 챘어야 돼요. 행안부령 대통령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면 그건 행안부령이 아니야. 왜? 너네들이 시험 보면 아는 시행령을 공부했으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알겠죠? 성능 위주로 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본부장 서정의 건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도 뭐가 제외되죠? 그건 소방계획서군요. 죄송합니다. 자, 관할 소방본부장의 소방서정에서 건축 허가 등을 하거나 신고 수리할 때 내부 거주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해. 이런 데 집중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출제를 할 때 대통령령이라고 반드시 체크해 놓고 있죠. 예,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똑같이 조문을 그대로 따서 수업을 진행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겠습니다. 17번 나온다고 얘기했던 건데 이게 여기서 나와버리네요. 공채 쪽하고 같이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연면적이 2,500제곱미터인 신축 공세에 바닥이 현재에서 작업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지하층 여기죠? 지하층. 일단 하나 지하층이고요. 용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 작업 현장이죠. 거기에서 임시 소방 시설이요. 일단 지무에서 현재 20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연면적은 2,500이라는 얘기. 소화기는 모두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정답은 뭐 간이소화장치죠. 간이소화장치가 뭐였어요? 연 3,000 이거나 또는 지무사에 600이죠. 지무사에 600. 지무도 해당하지 않고 연면적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보설비하고 피난유도소 뭐 때문에 지하 무차층에 얼마? 150 미만이면 해야 됩니다. 150 미만이면. 그래서 얘는 150 미만 이상 미만이면 아니죠. 이상이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편인가? 중상인 문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하게 문제를 했던 적 있죠? 단원별 심화에서 지하 5층이고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이고 열기구 취급하는데 연면적 2,500까지 나왔고 그죠? 간이소화장치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안 해도 되죠? 지하 5층이고 지상이고 지하는 아니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지무 4층 이상에서 600 이상이었으니까 그런 정도 얘기가 똑같이 문제가 2,500, 5,000으로 나왔을 뿐이죠. 자, 18번이요. 방염 성능 기준 이상 실내 장식물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시죠? 의원, 방송국 촬영소, 그 다음에 체력 단련장 다 해당하는 것은 선지 때문에 조금 헷갈리죠. 박스 형태라서요. 어렵지는 않는데 문제를 제가 똑같이 냈기 때문에 이거는 해봐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원, 공연장, 공집회장, 의료시설도 있고 다 있죠. 기본 문제에서 냈고요. 동영모사 3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렇죠? 3에서도 출제해가지고 똑같이 근린생활 의원, 공연, 집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이 정도면은. 시끄러 먹어서도 이건 왜 갑자기 이게 나왔죠? 이 때문에 나왔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하나가 제껴졌네요. 다시 볼게요. 자, 19번이요. 비슷하게 임시소방시설인데요. 임시소방시설에서 공사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는 위험물 작업 현장입니다. 위험물 작업 현장은 불 쓴다든지 인화성이 있다든지 가스 있다든지 이런 것 등등이었어요. 특정 소방대상의 용도 변경을 위한 시공을 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단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 설치하고 유지 관련 기본적인 얘기죠. 이거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좀 이따 문제 보면 알 텐데요. 옥내 소화진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에서 용도 변경을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시공업체는 간이 소화 장치를 해야만 한다. 아니죠.
간이 소화 장치가 뭐예요? 물을 사용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장치거든요. 옥내 소화기 먼저 설치가 됐으면 얘는 이제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정답 2번인데요. 무창치에서 150에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은 제가 간이 피나순 얘기는 똑같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죠. 이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게 이게 위험물 작업 현장이죠. 현장을 좀 얘기했고요. 마지막, 어디 갔지? 내가 안 적어놨나? 이 문제를 안 넣어놨구나. 어쨌든 옥내 소화정 같은 경우에는 옥내 소화정 하면은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문제가 출제된 게 있었는데 잘못 따졌네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개인적으로 아주 잘 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는 아주 잘 냈다고 보는데 이 문제 잘 낸 거에서 이유는 다양하게 다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옳은 것을 찾으니까 틀린 게 왜 틀린지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1번. 이거는 뭐 제가 이거 맞춘다 안 맞춘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문제를 여러 개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문제라고는 좀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예 문제는 안 실었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로서 행안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고요. 이건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게 있었죠. 그 강조하는 것은 정의에서 나온 것은 모두 다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 전력용으로 전선배관을 집합 수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지하 인공 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보수하기 위해서 폭 1.5, 높이 1.8, 1.8 이저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길이도 잘못됐죠. 길이도 전력용으로 사용하면 5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고요. 하나의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판매, 업무, 숙박, 위락, 함께 사용되는 것은 복합 건축물에 넣어요. 정답이 3번이죠. 예, 정답이 3번입니다. 뭐 고시원 같은 경우는 얼마가 숙박시설이에요? 500 이상 돼야지 고시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은 제가 뭐 요렇게만 좀 구분해 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필기노트에 지하고 1.82m, 50m 이상이 기본이고요. 전력통신용은 500 이상이 되는 거고요. 복합건축물은 2 이상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의 뭐 있어요? 고시원 색깔 진하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또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문제가 전체적으로 아주 다 잘냈다고 볼 수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말했던 제가 조금 화가 날 정도의 그런 유치하라고 하면 좀 추세도 기분 나빨라. 하여튼 뭐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잘 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점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낸 고생을 한 흔적은 보이긴 합니다.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진다는 것은 더 어렵게 내거나 더 디테일한 거 내더라도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고요. 좀 더 대충 하는 사람들은 점수를 적게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선생님 나는 2번 하고 3번 하고 나는 100번을 넘게 했는데요. 쟤는 한 3번 보고 난 다음에 100점 받고 나도 100점 받고 너 뭐예요 이게?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시험이니까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를 물론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한두 개의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만 따지면은 이제 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출제자들이 다 똑같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소방에 대한 시험들도 직렬이든 보더라도 와우 이 소방 문제 정말 좋아 멋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기는 곧 올 것 같아요. 내년에 그렇게 또 올해도 충분히 그렇고요. 올해 뭐 지방직보다 뭐 다른 필수 과목도 어려웠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예전에 여러분들보다 2, 3년 전에 소방공무원 되신 분들이 야야야 뭐 공부 그렇게 해. 기출만 좀 돌려 그럼 다 돼. 그런 데 믿지 마시고요. 시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공개시험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이게 따져들겠어요. 이거는 조금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서 뭐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뭐 시대는 그렇게 변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공부하시는 거 좀 더
공부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잘 이용하시기를, 예,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